야담 누룽지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댁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재미있는 야담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아, 글쎄요. 한양 천지에 이런 기막힌 일이 또 있었을까요? 때는 바야흐로 임금의 시름이 깊어지고 민심은 들끓는 가마솥 같던 시절이었답니다. 그 시절 한양에서 제일 가는 권세가라면 단연 좌의정 민대감댁을 꼽았지요. 허나 그 댁의 명성에 먹칠을 하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대감의 유일한 서자 민치훈이었습니다. 그는 어미의 천한 피를 이어받았다는 자격지심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끓어오르는 욕망을 주체하지 못함이었을까요? 하여튼 그의 심사는 뒤틀릴 대로 뒤틀려 사람들은 그를 얼음심장이라 불렀습니다. 그의 눈빛은 겨울 서리보다 차가웠고 입에서 나오는 말은 비수보다 날카로웠지요. 그런 치훈의 눈에 하필이면 북방 무역으로 이름 높던 역관 이경준의 고명딸 설아가 들어온 것이 모든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본디 설아는 금지옥 옆 가는 곳마다 향기로운 난초 같다는 칭송을 듣던 규수였습니다. 허나 아비가 역모에 휘말려 옥중에서 원통하게 숨을 거두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그날로 아가씨의 세상은 풍비박산이 나고 말았지요. 다니던 규수 학당의 원장은 아비 없는 아이의 뒷배를 언제까지 봐줄 수는 없지 하며 하루아침에 설아를 가장 천한 친모 노비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어찌나 기가 막힌 일인지요. 어제까지 동무라 부르던 아이들이 이제는 아래껏 대하듯 툭툭 부려먹기 시작했습니다. 설아야, 내 치맛단이 뜯어졌으니 어서 깨어오너라. 내가 감히 내 앞에서 고개를 들어 눈을 내리깔지 못할까? 설아는 이를 악물고 굴욕을 견뎠습니다. 쨍쨍한 여름 떼약볕 아래서 고된 빨래를 하고 얼음장 같은 냇가에서 손이 꽁꽁 얼도록 방망이질을 했지요. 그러나 그녀의 눈빛만은 죽지 않았습니다. 재 속에 묻힌 불씨처럼 그 안에는 결코 꺾이지 않는 무언가가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이었답니다. 마침 학당에 들렀던 민치훈이 누더기를 걸친 채 핏발선 눈으로 자신을 쏘아보는 설아를 발견한 것이 말입니다. 아, 그 운명의 장난이란. 저 계집의 눈빛이 거슬리는구나. 치훈은 나직이 움츠렸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언제나처럼 잔인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요. 학당 원장은 그의 심기를 살피며 굽실거렸습니다. 나으리, 저 아이가 본디 양반 행세를 하던 버릇이 남아있어 그렇습니다. 송구하옵니다. 양반 행세라. 과연 그럴까? 치훈은 설아에게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그는 설아의 턱을 거칠게 움켜쥐고는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설아는 입술을 깨물며 그의 손길을 견뎌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허공에서 부딪혔습니다. 하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의 오만한 시선이었고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을 잃었으나 결코 자신을 잃지 않은 자에 저항하는 시선이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묻지 않느냐? 감히 내 말을 무시하는 게냐? 치훈의 목소리에 싸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원장이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외쳤습니다. 이 천한 것이 어서 나으리께 답을 올리지 못할까? 설아는 마른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설아라 하옵니다. 설아, 눈설의 예쁠 아인가. 이름 한번 거창하구나. 내년의 분수에는 맞지 않는 이름이다. 치훈은 비웃음을 터뜨리며 원장을 돌아보았습니다. 이 계집의 몸값은 얼마쯤 되겠는가? 원장은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예, 몸값이라니요, 나으리. 이 학당의 진 빚말이다. 남은 빚이 얼마냐 물었다. 아, 예. 그것이 워낙 오래되어 장부를 봐야겠습니다만. 치훈은 허리춤에서 엽전 한 잎을 꺼내 원장의 발치에 툭 던졌습니다. 땡그랑 맑은 소리가 마루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 엽전에 꽂혔습니다. 그 빚, 이걸로 충분할 것이다. 그것은 명백한 모욕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엽전 한 잎으로 후려치는 잔인한 처사였지요. 원장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넙죽 엎드려 엽전을 주워들었습니다. 권력 앞에서 그녀의 양심은 먼지보다 가벼웠습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나으리. 치우는 다시 설아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두 눈에서는 금방이라도 불길이 터져 나올 듯 했습니다. 들었느냐? 이제부터 너는 내 것이다. 내 오만함의 값이 고작 엽전 한 잎이었음을 똑똑히 기억하거라. 그렇게 설아는 엽전 한 잎에 팔려 좌의정댁의 종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수군거렸습니다. 저 어여쁜 아이가 이제 얼음 심장의 놀이개가 되어 갈갈이 찢기겠구나. 쯧쯧 가엾은 것. 하지만 그 누구도 알지 못했지요. 그 엽전 한 잎이 훗날 민치운 자신의 심장을 꿰뚫는 운명의 화살이 될 줄은 말입니다. 아, 이 기구한 인연의 실타래는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 깨어진 것일까요? 좌의정댁의 위세는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거대한 소슬대문을 들어서자 끝도 없이 이어진 행랑채와 별채들이 설아의 길을 눌렀습니다. 그러나 설아를 가장 숨막히게 한 것은 집의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눈빛이었지요. 민치운을 따라 들어서는 그녀를 향해 수많은 종들이 던지는 경멸과 호기심 그리고 알량한 동정이 뒤섞인 시선 말입니다. 마치 구경거리라도 난 듯 쑥덕거리는 소리가 그녀의 귓가를 어지럽혔습니다. 저 아이가 바로 나으리께서 엽전 한 잎에 사오셨다는 그 계집이래. 어머, 얼굴은 반반한데 눈빛 좀 보게. 독이 서렸네. 독이 서렸어. 치우는 그런 소란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설아를 곧장 자신의 거처인 별채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는 그녀를 방 한가운데 세워두고 차가운 목소리로 명을 내렸습니다. 아, 그의 목소리는 어찌나 얼음장 같던지요. 이제부터 너는 내 수족이다. 내가 먹을 갈라 하면 갈고 책을 가져오라 하면 가져오고 잠자리를 보라 하면 보면 된다. 알겠느냐? 설아는 대답 대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치운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대답이 없구나. 아직도 내가 양반가의 규수라도 되는 줄 아는 게냐? 좋다. 말이 통하지 않는 짐승에게는 그에 맞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지. 치우는 서책이 가득한 서가로 다가가더니 가장 두꺼운 책 한 권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게 바닥에 툭 던졌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주어라. 설아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두 주먹이 하얗게 질리도록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책이 아니었습니다. 지식을 숭상하는 선비의 정신이 깃든 물건이며 한때 그녀의 세상 전부였던 것과 같은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늘 말씀하셨지요. 설아야, 글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이다. 책 한 권을 대하더라도 스승을 대하듯 공경해야 하느니라. 그런 책을 저 사내는 흙바닥에 아무렇게나 던져버린 것입니다. 주우라 하였다. 내 말이 들리지 않는 것이냐? 치운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그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설아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책을 줍는 대신 자신의 소매자락으로 책에 묻은 먼지를 정성스럽게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또 한 번, 마치 귀한 보물이라도 다루는 듯한 손길이었습니다. 치우는 그 모습을 보고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것은 반항인가 아니면 복종인가. 굴욕을 주려던 그의 의도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비껴가고 있었습니다. 설아가 마침내 책을 두 손으로 공손히 받쳐들고 일어섰습니다. 나으리, 책은 지혜의 셈이요 마음의 등불이라 배웠습니다. 이리 함부로 대하실 물건이 아니옵니다. 내가 지금 나를 가르치는 것이냐? 치운의 얼굴이 흉흉하게 굳었습니다. 감히 종년 따위가 자신의 행동을 지적하다니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가르침이라니요. 당치 않사옵니다. 다만 나으리께서 읽으시는 귀한 책에 먼지가 묻는 것이 황송하여 드리는 말씀이옵니다.
설아의 목소리는 떨림 하나 없이 맑았습니다. 그녀는 치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소인을 벌하시는 것은 달게 받겠사오나 부디책에는 죄를 묻지 마시옵소서. 기가 막히는구나. 일개 종련 주제에 이제는 하다 책의 안위까지 걱정하는 게냐? 치훈은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설아의 손에서 책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바닥에 던지려다 순간 멈칫했습니다. 설아의 그 고요하고도 단단한 눈빛 때문이었을까요? 어쩐지 더 이상 책을 함부로 다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책을 서한 위에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고는 획 돌아앉았습니다. 시끄럽다. 썩 물러가 내 눈앞에서 사라지거라. 다시는 내 허락 없이는 이 방에 발도 들여놓지 마라. 설아는 조용히 고개를 숙여 예를 표하고는 방을 나섰습니다. 그녀가 나간 뒤에도 치훈은 한동안 분을 사귀지 못하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분명 이긴 것은 자신인데 어째서 마음은 이리도 패배감으로 가득한 것일까요? 그는 서한 위의 책과 설아가 나간 문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엽전 한 입짜리 계집이라고 마음대로 꺾고 짓밟을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제 생각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그의 얼음 심장을 처음으로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치훈은 잠을 설쳤답니다. 꿈속에서조차 자신을 쏘아보던 설아의 그 올곧은 눈빛 때문이었겠지요. 며칠 뒤 치훈은 보란듯이 자신의 별채에서 큰 연회를 열었습니다. 한양에서 내로라 하는 호사가들과 문인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지요. 치훈은 그 자리에 설아를 불러 세웠습니다. 종의 신분으로 감히 양반들의 연회에 얼굴을 내미는 것만으로도 수치이거늘 그는 설아에게 가장 허름한 무명옷을 입히고 손님들의 술시중을 들게 했습니다. 엽전 한 입짜리 노비의 처지를 모두에게 똑똑히 보여주려는 속셈이었겠지요. 참으로 잔인하고 유치한 처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손님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아이가 민 나으리가 이번에 들였다는 그 침몰하지? 얼굴은 어여쁘장한데 어찌 저리 도끼 서린 눈을 하고 있을꼬? 설아는 쏟아지는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술잔을 채워 올렸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흐트러짐이 없었고 걸음걸이는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 고요했습니다. 오히려 그 모습이 기묘한 기품을 만들어내니 사람들은 저도 모르게 그녀의 움직임에 시선을 빼앗겼습니다. 술이 몇 순배 돌자 한껏 거나해진 손님 하나가 치훈에게 물었습니다. 치훈 나으리 듣자 하니 저 계집이 글도 깨친다는데 그것이 사실이요? 치훈은 입꼬리를 비틀며 답했습니다. 글이라니요. 그저 천자문이나 겨우 뗀 수준이겠지요. 어디서 어깨너머로 주워들은 풍어를 가지고 양반 행세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다른 손님이 장난스럽게 설아를 불렀습니다. 이리 와보거라. 내가 정말 글을 안다면 저기 저 족자에 쓰인 시구가 무슨 뜻인지 한번 읊어보아라. 손님이 가리킨 족자에는 초서로 휘갈겨 쓴 시 한 수가 걸려 있었습니다. 흘림이 심해 웬만한 선비들도 한눈에 알아보기가 어려운 글씨였지요. 모두의 시선이 설아에게로 쏠렸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그녀를 웃음거리로 만들려는 의도였습니다. 설아가 대답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면 치훈의 말이 맞았노라며 조롱할 것이고 설령 어설프게 아는 척이라도 하면 건방지다며 핀잔을 줄 것이 뻔했습니다. 참으로 곤란한 상황이 아닐 수 없었지요. 설아는 잠시 족자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나직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눈 속에 매화 찾아 길을 나섰다가 다리 위에서 나기를 멈추었네라 쓰여 있사옵니다. 이는 당나라 시인 맹호연의 고사를 읊은 시구이옵니다. 순간 좌중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대답이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 뜻을 풀이하고 출처까지 밝히다니요. 질문을 던졌던 손님은 얼굴이 벌개져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치운의 표정 또한 기묘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네, 내까짓 게 어찌 그것을. 한 손님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설아는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예전에 아버님께 어깨 너머로 배운 적이 있사옵니다. 족자의 글씨가 워낙 명필이라 미천한 제가 감히 그 뜻을 알아보는 행운을 누렸을 뿐입니다. 그녀는 모든 공을 족자를 쓴 이에게 돌리는 겸손함까지 보였습니다. 상황을 지켜보던 한 노선비가 감탄하며 무릎을 쳤습니다. 허허, 이거 참으로 놀라운 일이로다. 민나으리, 어디서 이런 귀한 보석을 얻으셨소? 저 아이는 단순한 종이 아니라 문양을 품은 난초와 같은 아이로군요. 치우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망신을 주려던 자리에서 오히려 설아의 덕을 보게 된 셈이었습니다. 분노와 당혹감,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기묘한 감정이 뒤섞여 그의 속을 헤집었습니다. 그는 설아를 노려보았습니다. 저 계집, 대체 정체가 무엇인가? 어째서 짓밟으려 하면 할수록 더욱 빛을 발하는 것인가? 시끄럽다. 일개 종년에게 과한 칭찬이다. 너는 어서 물러가 부엌일이나 보거라. 치우는 애써 퉁명스럽게 소리쳐 설아를 내쫓았습니다. 설아가 조용히 물러나자 연회의 분위기는 어색하게 식어버렸습니다. 손님들은 저마다 설아에 대한 이야기를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더 이상 치운의 안중에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연회가 파하고 모두가 돌아간 뒤에도 치우는 홀로 남아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설아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엽전 한 잎에 사온 하찮은 노비, 꺾어버리고 싶은 오만한 계집. 그러나 동시에 그가 지금껏 만나본 그 어떤 여인보다도 맑고 고든 영혼을 지닌 존재. 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알 수 없는 감정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요? 혹여 이것이 사람들이 말하는 연모라는 것의 시작은 아니었을까요? 아, 그의 얼음 심장에 작은 균열이 가기 시작한 순간이었답니다. 그날 이후 치운의 세상은 온통 설아를 중심으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해괴한 노릇이었지요. 그는 여전히 아침마다 설아를 불러 사소한 트집을 잡아 꾸짖었고 서책을 정리하는 그녀의 등 뒤에서 일부러 큰 소리로 헛기침을 하며 위험을 보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쫓고 있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는 가느다란 손가락, 책장을 넘기는 단정한 옆모습, 뜰을 가로질러 가는 조용한 발걸음까지 그의 시선은 마치 자석에 이끌린 쇠붙이처럼 집요하게 그녀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설아와 눈이라도 마주칠라 치면 그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황급히 고개를 돌리곤 했습니다. 아, 그 얼음 심장이 녹아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대체 저 계집은 밤마다 어디를 가는 것이냐? 어느 날 밤 잠 못 이루고 뒤척이던 치우는 마당을 살피던 하인에게 넌지시 물었습니다. 하인은 머리를 극적이며 답했습니다. 글쎄요, 나으리. 저도 그게 궁금했습니다. 설하는 일이 끝나면 곧장 자기 처소로 가는 듯 하다가도 인적이 끊기는 자시가 되면 호련히 사라졌다가 새벽녘에나 돌아오곤 합니다. 사라져? 이 집안에서 대체 어디로 사라진단 말이냐? 그것이 덩치가 산만한 사내들도 그 아이의 뒤를 밟다가 번번이 놓쳤다고 합니다. 귀신에 홀린 것 같다고들 쑥덕거립니다요. 귀신에 홀린 것 같다니. 치우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오만하고 당돌한 계집이 귀신 따위에 휘둘릴 리가 없었습니다. 필시 무언가 비밀스러운 일을 꾸미고 있는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치운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래, 내년의 비밀을 내 손으로 직접 파헤쳐 주마. 그리고 그 비밀을 빌미로 너를 완전히 꺾어주겠다. 그는 그날 밤 잠든 척 숨을 죽이고 설아의 동태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하인의 말대로였습니다. 깊은 밤이 되자 설아는 검은 무명천으로 온몸을 감싸고는 그림자처럼
조용히 방문을 나섰습니다. 치우는 소리나지 않게 그녀의 뒤를 밟았습니다. 담을 넘고 지붕을 타는 그녀의 몸놀림은 훈련된 무사처럼 날렵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치우는 혀를 내두르며 간신히 그녀의 뒤를 쫓았습니다. 설아가 도착한 곳은 뜻밖에도 낡고 허름한 서쪽 별채였습니다. 그곳은 오래전 치운의 생모가 머물다 세상을 떠난 후로는 아무도 찾지 않아 거의 폐가처럼 버려진 공간이었습니다. 대체 저기서 무얼 하는 것이지? 치운이 의아해하며 창틈으로 안을 엿보았을 때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해야만 했습니다. 방 안에는 10여 명의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이 집에서 가장 천대받는 무술이나 머슴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 앞에 설아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 회초리 대신 나뭇가지를 들고서 말입니다. 자, 어제 배운 것을 다시 읊어볼까? 하늘 천 따지. 설아의 맑은 목소리가 밤의 정적을 깨고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들은 서툴지만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글자를 따라 읽었습니다. 아, 그것은 비밀스러운 야학당이었습니다. 양반들만 누리는 글공부를 가장 천한 아이들에게 몰래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이야, 나는 너무 어려워서 잘 모르겠어. 한 아이가 울상을 짓자 설아는 다정하게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괜찮다. 처음엔 다 그런 것이야. 한 번에 다 알 수야 있나? 10번 보고 100번 쓰다 보면 너도 모르는 사이에 글이 눈에 들어올 것이다. 정말? 나도 그럼 선비님처럼 책을 읽을 수 있어? 그럼. 글을 알면 세상이 보인단다. 더 이상 아무도 너를 무시하거나 속이지 못하게 되지. 너 자신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바로 글이란다. 치우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을 지키는 가장 큰 힘. 설아, 그녀 자신이 바로 그 증거였습니다. 온갖 굴욕과 멸시 속에서도 그녀가 꺾이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그녀 안에 단단히 뿌리내린 학문과 지혜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설아를 꺾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지만 사실 그녀는 처음부터 꺾일 수 없는 존재였던 셈입니다. 쿵! 그의 심장에서 또다시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오만함의 벽이었습니다. 엽전 한 잎으로 그녀의 모든 것을 살 수 있다고 믿었던 어리석은 자신을 향한 깊은 자괴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어 도망치듯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아, 그는 과연 이 밤의 진실을 설아라는 깊고 맑은 심연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밤의 비밀을 엿본 후 치우는 이전과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얼음 같던 심장에 따스한 봄눈이 녹아내리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는 더 이상 설아에게 소리치거나 모욕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 더 정확한 말이겠지요. 아침마다 을에 던지던 가시돋친 대신 그는 헛기침으로 어색함을 감추었고 그녀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혹여 자신의 눈빛에서 속마음을 들킬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하인들은 혀를 내둘렀습니다. 우리 나으리가 달라지셨네. 필시 저 계집이 무슨 요물단지 같은 재주를 부린 게야. 하지만 치우는 그런 수군거림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온 신경은 오직 설아와 그녀가 밤마다 열고 있는 작은 야학당에 쏠려 있었으니까요. 아, 사랑이라는 것은 이렇듯 한 사람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힘을 가진 것일까요? 오늘은 왜 이리 늦는 것이냐? 칠칠치 못하게. 어느 날 저녁 치우는 일부러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늦은 저녁상을 가져온 설아를 타박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설아의 거칠어진 손끝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낮에는 고된 집안일에 시달리고 밤에는 아이들을 가르치느라 쉴 틈이 없었을 테지요. 송구하옵니다, 나으리. 뒤뜰 감나무에 까치밥으로 남겨둔 홍시를 어린 종놈이 따려다 다치는 바람에 잠시 돌보느라 늦었사옵니다. 흥, 쓸데없는 짓을 하였구나. 종놈 하나 다친 것이
뭐 그리 대수라고. 치우는 짐짓 쌀쌀맞게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저릿해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수저를 들다 말고 물었습니다. 별채는 밤이 되면 춥지 않으냐? 아이들이 공부하기에 등불은 밝고. 설아의 눈이 순간 크게 뜨였습니다. 그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되물었습니다. 나으리 어찌 그것을, 내가 하는 짓을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이 집안의 담벼락에는 눈과 귀가 달려있다는 것을 잊었느냐? 치우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밥 한 술을 떴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쿵쾅거려 금방이라도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설아는 잠시 아무 말 없이 치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원망이나 분노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혼란과 물음이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소인의 경솔한 행동으로 나으리의 심기를 어지럽혔사옵니다. 부디 벌을 내려주시옵소서. 설아는 바닥에 엎드려 용서를 구했습니다. 종들을 모아 몰래 그를 가르친 것은 주인의 허락 없이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치우는 밥술을 내려놓고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벌이라. 좋다. 내 너에게 벌을 내리겠다. 치운의 말에 설아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내 서재에 쓸모없는 종이와 먹이 넘쳐나니 그것들을 모두 별채로 가져가거라. 또한 창고 구석에 둔 낡은 등잔들도 모두 가져가 아이들이 글자를 보는데 어둠이 없도록 하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내리는 벌이다. 알겠느냐? 나으리. 설아는 고개를 들고 치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물기가 어리는 것을 치우는 보았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내릴 때 흐르는 따뜻한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왜 불만이 있느냐? 벌이 너무 가볍다고 생각하는 게냐? 아니옵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설아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작은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기묘한 공범 의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치우는 밤마다 벌칙이라는 이름으로 별채에 필요한 물품들을 가져다 놓았고 설아는 아무 말 없이 그것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밤의 비밀을 공유하는 사이가 된 것입니다. 말 한마디 섞지 않아도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엽전 한 잎으로 시작된 악연이 이제는 풋풋하고 설레는 인연의 싹을 틔우고 있었으니 세상일이란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일이지요. 세상에 비밀은 없는 법이라고 했던가요? 별채의 작은 등불은 결국 담장을 넘어 흉흉한 소문이 되어 퍼져나갔습니다. 좌의정댁 서자가 종련을 끼고 밤마다 수상한 짓을 벌인다더라. 천한 것들을 모아놓고 그를 가르치며 양반을 능멸하고 세상을 뒤엎을 불온한 사상을 퍼뜨린다더라. 꼬리에 꼬리를 문 소문은 마침내 좌의정 민대감의 귀에까지 들어가고야 말았습니다. 조정에서 치운의 아버지와 사사건건 대립하던 반대파들이 이 일을 빌미로 탄핵상소를 올릴 기세라는 정갈까지 함께였지요. 그날 밤 민대감은 불호령을 내리며 치운을 안채로 불렀습니다. 그 위세가 어찌나 등등하던지 심리 밖에서도 들릴 듯했습니다. 내 이놈, 엽전 한 입 주고 데려온 종년에게 홀려 가문을 망신시키고도 내가 무사할 줄 알았더냐? 당장 그 계집과 아이들을 멍석에 말아 곤장을 치고 뿔뿔이 다른 곳으로 팔아버리겠다. 민대감의 녹이 어린 목소리에 집안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치우는 굳은 얼굴로 아버지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전에 그였다면 아버지의 권위 앞에 고개를 숙이고 순순히 명을 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예전의 민치운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안에는 지켜야 할 사람이, 지켜야 할 세상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아버님, 아니되옵니다. 모든 것은 소자의 뜻으로 벌인 일이니 벌을 내리시려거든 소인에게만 내리시옵소서. 설아와 아이들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사옵니다. 내 이놈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감히 아비의 말에 토를 달아?
저깟 종련 하나가 내 인생보다 중하단 말이냐. 종련이 아니오라 소인이 연모하는 여인이옵니다. 치운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 자리에 있는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좌의정댁 서자가 일개 노비를 연모한다니요. 이것은 가문의 수치를 넘어 당대의 신분 질서를 뒤흔드는 발언이었습니다. 민대감은 기가 막혀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연모, 미쳤구나. 내가 단단히 미쳤어. 여봐라, 당장 저놈을 광에 가두고 그 계집을 끌고 오너라. 간호들이 우르르 몰려와 치운을 제압하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옵소서. 설아가 스스로 안채의 마당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민대감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지만 목소리만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대감마님, 이 모든 일은 나으리의 뜻과는 상관없이 저 혼자 벌인 일이옵니다. 천한 것들에게 분수도 모르는 헛된 꿈을 심어주고 집안에 누를 끼쳤으니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습니다. 부디 너그러이 헤아려 나으리를 용서하시고 모든 벌은 소인에게만 내려주시옵소서. 설아는 모든 죄를 자신에게로 돌리려 했습니다. 치운을 지키기 위해서였지요. 치운은 밧줄에 묶인 채 절규했습니다. 아니다. 설아야, 그리 말하지 마라. 내가 시킨 일이다. 내가. 아니옵니다. 나으리. 부디 저 때문에 더는 공경에 처하지 마시옵소서. 두 사람은 서로를 지키기 위해 자신이 죄인이라 외치고 있었습니다. 아, 지켜보는 이들의 눈시울마저 뜨거워지는 애달픈 광경이었습니다. 민대감은 이 기막힌 상황을 어찌할 바를 몰라 입술만 파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대문 밖이 소란스러워지며 한 무리의 관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는 믿을 수 없는 인물이 서 있었습니다. 바로 몇 달 전 영모의 수계로 몰려 죽은 줄만 알았던 설아의 아버지 이경준이었습니다. 그는 영모를 파헤치기 위해 왕의 밀명을 받고 잠적했던 것이며 이제 모든 공을 인정받아 정일품 대제학의 지위로 화려하게 귀환한 것이었습니다. 좌의정 대감, 내 딸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이오? 대제학의 위험 있는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민 대감과 치운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아, 기막힌 반전이었습니다. 엽전 한 잎에 팔려온 천한 노비가 하루아침에 이 나라 최고 실권자의 고명딸이 되어 나타났으니 말입니다. 세상이 하룻밤 사이에 뒤집혔습니다. 어제까지 엽전 한 잎에 팔려온 노비였던 설아는 이제 감히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대제학의 고명딸 이설아 아씨가 되었습니다. 좌의정 민대감은 알아누웠고 집안은 초상집처럼 고요했지요. 그 중에서도 가장 넋이 나간 사람은 바로 민치운이었습니다. 그는 며칠 밤낮으로 제 방에 틀어박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술을 마셔도 취하지 않았고 잠을 청해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자신을 쏘아보던 설아의 올곧은 눈빛이 자신을 지키려 모든 죄를 뒤집어 쓰던 애처로운 모습이 아른거려 심장이 갈갈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 후회와 자책이라는 것은 이리도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었던가요? 그는 마침내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대제학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무어라 용서를 빌어야 할까? 아니, 용서를 빌 자격이나 있을까? 수만 가지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대제학의 집 대문 앞에서 치우는 차마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몇 시간이고 서성했습니다. 그때 안에서 익숙한 그림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고운 비단옷을 차려입은 설아였습니다. 더 이상 누더기 옷을 입은 종의 모습이 아니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깊고 슬픈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한참을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치운이었습니다. 그는 설아의 앞에 힘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죽일 놈이요. 무슨 말을 한들 내 죄가 씻어지겠소. 그저
미안하다는 말밖에는 그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져 나왔습니다. 한때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했던 사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설아는 무릎 꿇은 그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수만 가지 감정이 파도처럼 일렁였습니다. 그가 자신에게 안겨준 모욕과 상처에 대한 원망,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지키려 했던 그의 진심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커져버린 연정. 일어나십시오, 나으리. 이제 나으리께서 제 앞에 무릎 꿇을 이유가 없으십니다. 아니, 나는 평생을 내 앞에 무릎 꿇고 살아도 모자란 놈이요. 너를 엽전 한 입으로 사와 희롱하고 내 어리석은 자존심을 채우기 위해 너를 짓밟으려 했소. 나는 사람도 아니었소. 치우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설아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가 그의 팔을 붙잡아 일으켰습니다. 지난날의 나으리는 제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셨습니다. 허나 또한 나으리께서는 어둠 속에서 홀로 떨던 제게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벌이라는 이름으로 종이와 먹을 가져다 주시던 밤의 나으리를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설아야, 제게 필요한 것은 나으리의 사죄가 아니옵니다. 저는 다만 묻고 싶을 뿐입니다. 설아는 치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나으리께서는 엽전 한 입짜리 종년 설아를 연모하셨습니까? 아니면 대제학의 여식? 이 설아를 마음에 두신 것입니까? 그것은 두 사람의 관계를 관통하는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치우는 잠시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가 누구의 딸인지 어떤 신분인지 알기 전부터 너를 마음에 품었다. 내가 책의 먼지를 닦아내던 그 순간부터, 내가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던 그 밤부터 내 심장은 오직 너를 향해 뛰고 있었어. 그러니 내가 연모한 것은 대제학의 여식이 아닌 바로 설아 너라는 사람이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설아의 눈에서 마침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모든 아픔과 오해를 씻어내리는 용서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두 사람은 신분도 과거의 상처도 모두 뛰어넘어 비로소 온전한 하나의 마음으로 서로를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엽전 한 입으로 시작된 기구한 인연이 마침내 사랑의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답니다. 훗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한낱 종의 신분도 엽전 한 입이라는 모욕도 넘어 한 인간의 진정한 가치는 그 영혼의 고결함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 조선 천지의 길이 남을 아름다운 이야기였다고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려요. 다음 이야기 꼭 보러 오세요.